수컷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고성능 시스템 한 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이트 감성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희 채널에 화이트 감성 PC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구입하시는 분들도 화이트 감성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이트 핑크도 요즘 많이 하기는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다 찍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 소개해드리지 못한 영상들도 하나씩 만들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AMD 라이젠 3700X랑 RTX 2070 슈퍼가 조합이 된 게이밍 PC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화이트 감성 시스템입니다. 백스컴으로의 구입 문의는 상단에 떠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구성된 시스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A pair of jeans, a shirt or two. We didn't pack as if we weren't going back. It doesn't matter if it's true. I've got a feeling love will give us what we lack. The world is waiting up. The world is waiting half a step beyond our door. Yeah. And if it's not enough, I wanna see the stuff the world has got. 자, 이번 구성은 리안리 51 다이나믹 화이트 케이스를 사용한 시스템이고요. 51 다이나믹은 워낙 내부가 시원하게 보이는 케이스라서 뭔가 꾸미거나 바꿨을 때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꾸밀지 따라서 시스템 내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요. 게임 테스트까지 진행해볼게요. CPU는 AMD 라이젠 3700X가 장착이 되었고요. 8코어 16스레드 모델로 꽤 코어가 넉넉한 CPU거든요.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상의 CPU는 절대 필요가 없고요. 작업까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3900이나 390X 같은 CPU도 괜찮을 텐데 게임만 하신다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3600으로 내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메인보드는 ASUS 터프 X570 플러스 모델이 장착이 되었고요. X570급 보드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 출시한 AMD 차세대 CPU들도 무난하게 장착이 가능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요즘은 B450 터프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터프보드 정말 많이 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스트릭스를 많이 만졌었는데 스트릭스보다 터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전원부를 갖추고 있고 메인보드 디자인만 봤을 때는 터프만의 감성이 충분히 느껴지는 보드입니다. M.2 히트싱크는 아래쪽 M.2 쪽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 2개의 M.2 SSD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CI 4.0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쓸만한 제품들이 없기는 하죠. 물론 돈 많은 분들이 쓸 건 많지만 몸으로 와닿는 그런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한다, 이거에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SATA 포트는 최대 8개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뭐 SSD나 하드 8개까지 쓸 일은 없잖아요. 게임용으로 쓰시는 분들 말고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드디스크 8개가 장착이 가능하다, 뭐 SSD 8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다른 용도로 8개면 뭐 국가별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메모리는 티포스 델타 램을 사용을 했고요. 16기가 PC 25600 CL16 화이트 램이거든요. 2개를 장착해서 총 32기가 구성이고 XMP 램이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3200MHz로 작동을 합니다. 32기가 정도면 게임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뭐 영상 편집이나 미디 작업이나 다양한 용도로 쓰셔도 꽤 넉넉한 메모리 용량입니다. SSD는 삼성 970 EVO 플러스 1TB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970 EVO 플러스 제품들이 재고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품절 됐다 들어오고 가격도 좀 오른 상태이고 여러모로 물건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걸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뭐 최고의 SSD가 아닐까 싶네요. 성능 빠르고 AS 깔끔하고 용량 크고 가격만이 유일한 단점이겠죠. 1TB 정도 용량이라면 게임 정말 많이 깔 수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 다 다운받고 뭐 프로그램 깔고 해도 넉넉하고요. 거시기 뭐 여러가지 뭐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화이트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죠. 갤럭시 제품이고요. RTX 2070 슈퍼가 장착이 되었거든요. 2070 슈퍼 제품을 보실 때 2펜짜리가 있고 3펜짜리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은 2펜짜리는 이렇게 펜 쪽에도 LED가 들어오고요. 3펜짜리는 LED가 안 들어옵니다. 대신 측면에 LED 라인이 좀 더 멋지게 들어가 있고 좀 더 길고 묵직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이거는 성능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취향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라이저 케이블을 사용해서 세로로 장착을 한다면 LED가 들어오는 2펜짜리가 좀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케이스는 리안리 51 다이나믹 화이트고요.
리알미 51은 저희가 정말 많이 조립하는 케이스 중 하나인데 화이트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구성의 진짜 메인보드만 ATX 풀사이즈로 화이트 보드만 있으면 정말 더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뭐 볼 수가 없네요. 예전에 MSI B350 아틱이었나? 그 보드 같은 경우는 ATX 사이즈의 화이트 보드여서 그 보드 썼을 때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그 보드 단종되고 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조 단가가 좀 올라가고 불량률이 있다곤 해도 화이트 감성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좀 이번 신제품 시즌이건 그 다음 시즌이건 꼭 좀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니 GX750 풀 모듈러 방식의 제품이고요. 80플러스 골드 인증 모델입니다. 거기에 선정리 케이블은 맥스 엘리트 다이렉트 모드 GPU 패키지를 장착을 해줬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슬리빙 케이블 같은 경우 파워 케이블에 연장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소니 파워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선정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좀 비싸죠. 거기에 CPU 쿨러는 커세어 H100i 플래티넘 SE 모델을 장착을 해줬고요. 워터블럭, 튜브, 라디, 펜 모두 화이트에 LED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는 모델이고 측면에 커세어 LA120 화이트 펜 총 3개를 장착을 해줘서 전체적인 펜 느낌 맞춰주고 화이트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줬네요. 이 커세어 펜 같은 경우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단점이 저 펜 3개가 약 15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쁘게 꾸미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펜허브 추가해줬고요.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라이저 킷까지 추가를 해서 마무리를 해줬네요. 자, 이렇게 부품 소개는 모두 마쳤으니까 게임 테스트 진행해볼 건데요. 게임은 총 3가지 준비했고요. 배틀그라운드랑 몬스터헌터 아이스본, 그리고 레데리, 레드데드 리뎀션, 발음이 힘들어. 그 벤치마크까지 준비했고요. 모두 FHD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배그부터 보여드릴게요. 배그 울트라 옵션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163에 하이힐 프로는 105프레임이 나와줬고요. 배그 국민 옵션 같은 경우는 평균 204프레임에 하이힐 프로는 115프레임으로 울트라 옵션을 하든 국민 옵션을 하든 144Hz 모니터에서 아주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풀옵션 영상 보여드릴게요. 모노는 프로 기준으로 평균 122프레임에 하이힐 프로는 105프레임이 나와줬거든요. 모노는 굉장히 사양이 높은 게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꽤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데리 벤치마크 영상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균형 맞춤으로 돌려봤고요. 최대 프레임은 83, 최소 프레임은 49, 평균 프레임은 66이 나왔습니다. 이 사양의 평균 프레임이 66, 거기다 풀업도 아니에요. 이건 뭐 최적화를 잘못한 건지 게임 자체가 너무너무 고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쉬운 프레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플스로만 정말 많이 해봤고 PC판은 사놓고 지금처럼 테스트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와, 이 정도 사양이라고 하면 프레임이 좀 더 여유있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패치가 되든 뭐가 됐든 좀 프레임 좀 여유롭게 뽑을 수 있게 최적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양 소개랑 게임 테스트까지 모두 맞춰봤고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밤 11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상태가 이상하고 말도 계속 꼬이고 영상을 지금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좀 자주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바빠져서 지금 인원 충원도 하고 좀 시스템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영상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완전히 맛이 갔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98%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